안녕하세요. 예외 처리에 대해서 발표할 김별입니다. 목차는 오류와 예외, 예외 분류, 예외 처리하는 방법, 예외 로그, 예외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과 마지막으로 예외 생성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외에 대해 배우기 전에 오류와 예외에 대해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와 예외를 구분하는 데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 에피소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개발자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장 보러 갈 때 우유 하나 사서 와줘라고 했는데 우유가 없어서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오류일까요? 예외일까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돌아오도록 이 로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따라서 이 에피소드는 예외입니다. 개발자가 구현한 로직에서 발생하여 미리 예측하여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류는 무엇일까요? 오류는 개발자가 미리 예측하여 처리할 수 없고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수습될 수 없는 심각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자바에서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계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최상위 클래스는 스로어블이며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만이 스로우스 키워드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에러와 익셉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런타임까지의 단계를 보았을 때 컴파일 단계에서 체크드 익셉션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IDE에서는 체크드 익셉션에 대해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예시와 같이 빨간 줄로 안내를 해줍니다. 즉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해서 체크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런타임 단계에서는 언체크드 익셉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체크드 익셉션은 예외 처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행 전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를 강요했다면 코드가 명확하지 않고 더러워집니다. 체크드 익셉션은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상이 가능하기에 하도록 강요합니다. 확인 단계는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통해서 보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값이 느린 참조 변수의 멤버를 호출하는 경우는 프로그래머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언체크드 익셉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했거나 입력할 데이터의 형식이 잘못된 경우는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체크드 익셉션에 포함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언체크드는 런타임 익셉션과 그 아래 있는 하위 클래스들을 모두 언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인 것들을 모두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보게 되면은 체크드로 할 것인지 언체크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 물음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처리하는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의 복구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에는 스트링과 ient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의 값을 모두 더하는 과정에서 스트링을 ient로 캐스트하는 과정, 즉 바로 이 부분에서 예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를 처리해서 정상적인 흐름이 되도록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예를 잡아서 올바르게 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예 복구는 예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흐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예 처리 해피입니다. 이 예시는 바우처 미션에서 버퍼드 리더의 리드라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져왔습니다. 버퍼드 리더는 리드라인에서 발생하는 IO 익셉션을 그대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를 호출하는 쪽에서도 같은 예가 발생하고 이를 받아서 다시 던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그대로 던지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기가 어렵고 OCP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호출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 처리 해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 전환입니다. 예외 전환은 발생하는 예외를 그대로 던지지 않고 다른 예외로 바꿔서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를 던져야 할까요? 클린 코드 제7장에 의하면 언체크드 예외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크드 예외는 OCP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 코드에서
퍼스트 클래스의 테스트 메서드에서 이렇게 SQL exception을 던진다면 상위 단계의 선언부를 모두 고쳐야 합니다. 코드는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선언부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체크드 exception을 던지는 경우에는 이를 호출하는 상위 단계에서 캐치 블록을 이용해서 이를 잡거나 혹은 스로우스를 추가해서 던져야 하는 연쇄적인 수정이 일어납니다. 물론 확인된 예에도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성이라는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로그에 어떻게 남기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루웨이블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메서드가 있고 각 메서드마다 호출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et 메시지는 이 세션의 유형도 없이 간단하게 왜 발생했는지만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to string은 어떤 exception인지 그 유형과 원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러의 발생 위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입니다. exception의 유형, 이유를 나타내고 발생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단계를 모두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얘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용자 정의 예외이고 나머지 하나는 생성자 안에서 예외를 던지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및 워크플로우에 한정된 예외들입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 또는 개발자들에게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와 같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현재 리스트의 사이즈와 범위가 벗어났던 인덱스의 번호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같은 예외가 발생된다면 하나의 사용자 정의 예외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외에 대한 응집도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생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챕터에 넣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정의 예외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예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메시지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사용자 정의 예외를 만드는 것은 지나친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친숙하게 쓰여져 있는 표준 예외가 있는데 사용자 정의 예외를 사용한다면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예외를 만들다 보면 그 양이 많아지고 메모리 문제와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일은 두 가지의 입장을 보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생성자 안에서 예외를 던지는 것인데요. 인자 유효성 검증에서 생성자에서 예외를 던지기 위한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성자 안에 예외를 던짐으로써 인자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사례는 보안 검사를 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외의 개념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외를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외 처리 비용은 비쌉니다. 예외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면 객체가 생성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JVM은 트라이 캐치가 포함된 메서드를 찾기 위해서 콜스택 목록을 탐색합니다. 메서드가 호출된 역순으로 메모리의 콜스택을 탐색합니다. 이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예외가 생성될 때 필스택 트레이스 메서드가 같이 호출되면서 호출 스택을 돌며 클래스명과 메서드명, 코드 줄번호 등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서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방법이 있고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 발생 대신 적절한 다른 응답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외를 발생하는 대신에 인프트 객체나 다른 적절한 응답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고 이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택 트레이스를 매번 생성하지 않도록 커스텀 예외에서는 필인 스택 트레이스를 오버라이드 하는 것입니다. 커스텀 예외는 에러의 추적보다는 유효하지 않은 값일 때 하이 비즈니스로 로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스택 트레이스를 생성하는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트라이 캐치 이후의 흐름을 제어하거나
스프링 환경의 컨트롤 어드바이스로 예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필인 스택 트레이스를 오버라이드하여 스택 트레이스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스텀 예외라면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하여 일종의 상속값 형태로 예외를 캐싱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new 키워드 없이 스로우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외 처리 전략 세 가지인 복구, 회피, 전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예외를 생성할 때 언체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커스텀 예외와 표준 예외를 사용할 때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생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 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모두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할 상황을 마주쳤을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